관이 묻고 답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문현답을 했습니다. 하나마나한 질문 왜 하냐? 자기도 다 알면서 왜 묻냐? 이런 뜻이었겠죠. 장제원의 개그 수준이 점점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이분이 그래도 나름 국민의힘에서 한 개그하는 의원인데요. 윤석열 변호하려니 심신이 피곤하겠죠. 이번 국정감사는 국정조사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입니다. 둘 다 정부의 관료인데 야당이 대하는 태도는 아주 다르죠. 이런 이상한 국감이 진행되면서 국민의힘과 극우 언론이 두 사람을 대치 국면으로 만들수록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정치인들이 보는 세상하고 시민들이 정치인을 보는 세상은 조금 다르죠. 윤석열은 한마디로 누나에게 개기는 똥꼬집 동생으로 보이는 게 지지율 하락의 원인입니다. 시민들은 절차라는 게 있고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조직사회의 서열에 관해서는 민감한 편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선을 넘었죠. 추미애 장관은 1982년부터 1995년까지 13년 동안 판사를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 판사가 주목을 받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 정치인으로 24년을 살았습니다. 법학자 출신의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는 달리 사람을 읽는 방법을 잘 알고 있죠. 다루는 방법도 물론 잘합니다. 정치판에서 우선을 하고 심지어 자기 당의 대통령까지 탄핵을 추진했던 사람. 이후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봅니다. 만약 그게 옳았다고 계속 주장했다면 열린 우리당 분당 사태 때 안철수 따라갔거나 현 국민의힘이 있으시겠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 있으십니다.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그 부분도 인정해야겠죠. 이번 국감을 보면 아주 요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봉현, 라임의 회장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메신저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국감에 출두했던 윤석열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기 살라고 떠드는 사기꾼이다. 그런데 왜 시민들은 김봉현의 말을 더 신뢰할까요? 검사와 피의자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검사의 말을 신뢰하는 게 당연합니다. 현행범과 경찰의 차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경찰의 손을 먼저 들어주죠. 그런데 채널A의 이동재와 한동훈의 검언 유착 사건 이후 검찰의 수사 과정을 보면 역시 자기 식구 감싸기라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죠. 26일 국감에서도 윤석열의 말이 아닌 김봉현의 주장이 신뢰가 가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보고됐느냐? 심재철 검찰국장은 조금 뒤늦게 됐지만 어쨌든 보고가 됐고 수사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다. 이어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 부장은 전국 주요 특별 사건을 보고받는 자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중요 정치인의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를 통해 보고되는 게 통상의 관례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백혜련 의원은 야당 의원에 대한 보고는 있었냐 이렇게 묻습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김봉현은 세 번째 편지를 통해서 여당 의원을 대상으론 로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심 국장이 반부패 부장으로 있을 때 보고받지 못한 건 심각하다. 당시 남부지검장과 총장이 대면 보고로 끝냈다면 이 사건은 은폐, 매장이 가능해 검찰 업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근 일주일도 안 된 사건입니다. 박순철 지검장, 라임 사건을 맡은 남부지검의 박순철 지검장,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고 윤석열을 지지하며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바로 다음날 남부지검장에 이정수 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임 수사 다시 조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죠. 박순철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굴었지만 라임 사건을 윤석열에게 대면 보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사건을 은폐해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국감에 나온 윤석열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올라가야 하는 중간 단계인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에 심재철 국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박순철은 먼저 반부패 수사부에 이를 보고했어야 합니다. 중간 단계를 빼먹고 죄 있선인 윤석열과 박순철이 사건을 주물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윤석열은 국감에서
수사 보고를 받으면 검찰총장의 권한으로서 수사 지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남부지검장인 박순철과 윤석열이 독대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는 뜻이 명확하고 김봉현에게 여당 의원 및 청와대 관료들에게 돈을 줬다. 이런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 이를 지시한 최고위는 박순철이고 아니 행동대장이고 이를 보고받고도 윤석열이 뭉개거나 만약 김봉현이 옥중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 하면 이대에도 수사가 진행이 됐겠죠. 그러므로 윤석열이 이번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감장에서 질책을 받았던 것이죠. 자신이 수사를 결정하지만 라임 사건은 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순철은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에 중간 단계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총장 단독 보고를 했다. 그렇다면 박순철이 모두 알아서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죠. 무슨 지검장이 얼마나 파워가 있다고 이런 수천억 대의 비리 사건과 고위공직자 및 여당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남부지검장 수준에서 이를 뭉갤 수 있을까요? 이 사건만으로도 윤석열은 해임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여당을 향한, 그러니까 정부를 향한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는 윤석열 해임이란 말을 꺼내긴 쉽지 않죠. 그런 찰나에 국민의힘 조수진이 해임을 꺼내들고 나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조수진이 이렇게 묻습니다.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면 장관으로 해임을 건의해야 하지 않느냐. 앞서 장제원에게는 묻고 답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했던 추미애 장관. 같은 말 두 번 안 하는 스타일이신지 조수진 어린이에게는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하는 대로 감찰해서 의견 참조에 자를 테니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윤석열 잘라라, A만 건의 뭐 이런 식으로 언론사들이 막 기사를 도배해줘야 하는데요. 야당 의원, 무려 제1당 국민의힘, 조수진이 이렇게 해임을 건의하니 주 장관도 힘을 받아서 실천을 해야겠죠. 지난 방송에서도 국감장에서 했던 윤석열의 거짓말을 다루었습니다. 26일에도 박주민 의원이 다시 한번 이를 확인합니다.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건, 부장정결 사건이라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국감 발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장정결 사건이 아닌 차장검사 정결 사건입니다. 여기서 부장보다 차장이 더 높습니다. 윤석열이 헷갈릴 수도 있겠죠. 아무리 국감이라고 해도 나와서 이것저것 물으면 정신이 없는 건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하지만 2017년 옵티머스 사건이 터진 이후 1년이 지난 2018년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었습니다. 검사 조직은 평검사가 있고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로 이어집니다. 당시 윤석열은 검사장으로서 서울중앙지법 검찰청 검사장, 고검장급으로 검찰에서는 넘버 3급입니다. 거기에 특수통이라 일반 고검장과 레벨이 많이 다르죠. 박주민 의원의 질문에 추미애 장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 로비에 의해 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감찰을 통해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이미 윤석열을 감찰하기 위해 준비에 들어갔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다면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 왜 윤석열은 뭉갰을까요?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은 748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가 감사에서 부적격 업체에 투자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전파진흥원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흐른 2019년 5월, 무려 7개월이 지나서야 윤석열의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전파진흥원은 투자액을 늘려고 1,060억 원까지 투자를 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 때문에 투자액을 늘렸던 것이죠. 그리하여 손해액은 더욱 커졌습니다. 국감에 출석했던 윤석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보니 너무 수상해서 다수 피해가 날 것 같다고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옵티머스 수사 의뢰 사건을 규정에 따라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냐. 이에 윤석열은 내용을 알아야 관심을 가지지 않겠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모른다, 배째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지검장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주먹이었던 것이죠. 이랬던 윤석열, 옵티머스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자 10월 8일 로비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관을 증언했습니다. 자기가 무혐의 처분을 내려준 사건 아닐까요? 전파진흥원이 일반 개인도 아니고 기관이 수사 의뢰한 것을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지검장이 몰랐다. 그렇다면 철저히 왕따를 당했거나 옵티머스를 파는 과정에서 나온 이름들을 보고 적절한 수준에서 묻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사모펀드 하는 사람들 모두 나빠요. 이랬던 윤 총장인데요. 그런데 무혐의 처리가 내려진 시점 2019년 5월입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로 이름을 올리기 시작한 무렵이 바로 이때입니다. 공식 총장 후보자가 된 것은 6월 중순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린 것은 7월 8일이었습니다. 옵티머스와 라임, 윤석열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두 개의 사기 사건, 여기서 나온 정치인과 뒷배경으로 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장모의 이름도 나왔다,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진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이게 숨긴다고 오래 갈까요? 윤석열은 반드시 내년 7월 24일까지 임기를 모두 채우시기 바랍니다. 현역 검찰총장으로서 옵티머스 부실 수사 혐의와 언론 사주를 만난 의혹, 조선일보의 방상훈과 중앙일보 홍석현을 만난 검사윤리 강령 위배를 하신 구미가 방정하신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결과를 기대해보겠습니다. 한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래나 저래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래나 저래나 검찰 개혁만 하면 되겠죠. 오늘의 예고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봉현, 라임 회장이 사기꾼이다로 아예 방침을 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마다 김봉현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작전대로 조수진은 추미애 장관에게 두 가지 건으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게 피의사실 유포보다 더 큰 죄가 아니냐. 무슨 피의사실 유포인지 누구인지 특정해서 말한 적도 없고 특정해준 것은 언론들이었죠. 두 번째는 김봉현이 사기꾼이다. 메신저 공격에 대해 주 장관은 누군가에게는 공익 제보자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공익 제보자란 말에서 두 명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당직 사병 현씨, 또 하나는 2주 전만 해도 김봉현을 공익 제보자라고 추켜 세우며 국감을 벼르고 있던 국민의힘이었습니다. 당직 사병 현씨는 공익 제보자도 아니죠. 자신의 착각 혹은 사건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일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공익 제보자로서의 대우를 해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키운 당사자로서 주 장관의 아들 서 씨가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진행하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가 당직 사병 현 씨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그냥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친 거죠. 두 번째 공익 제보자 김봉현, 이 사람을 공익 제보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어색하긴 한데 국감이 열리기 전과 후 국민의힘은 김봉현을 공익 제보자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심지어 국감에 모셔야 한다 이런 말까지 했죠. 그런데 옥중 편지가 공개되자 완전히 사기꾼이 됐습니다. 김봉현은 분명 사기꾼입니다. 라임에서 파생 상품을 판매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 과정에서 언론사는 물론이고 검사들에게 돈을 뿌렸죠. 그러므로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김봉현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야당의 정치인, 그게 누구일까요? 그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검찰이 태도를 바꿨을까요? 이것이 윤석열 하나 구하고자 일을 벌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슬슬 국민의힘과 연관된 사람들을 뒤져봐야 할 듯합니다. 물론 감찰부에서 금방 알아내겠죠. 끝까지 검사 몇 명 잡아다가 조지면 되는데요. 이렇게 살짝 조진 결과 로비 받은 검사 7명이 특정되었습니다. 라임의 로비를 받은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들, 국정감사 끝나고 2주 후면 이름이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조수진이 피의 사실을 법무부가 흘렸다면서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답변을 보면서 왜 조국 장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했는지 10분 이해가 갔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동지이자 친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주도했던 추미애 장관을 전적으로 지지한 이유,
적어도 그들은 참회와 용서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추미애 장관에게 앙금이 남아있는 분들도 이제 용서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 지 10개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차곡차곡 검찰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사이죠. 더 이상 식물총장인 윤석열에 대해 비토하는 시간보다 대선급 후보로 급성장한 윤석열 부인 코바나 컨텐츠 대표께서 곧 소환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을 그만두자마자 이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검찰 전 총장 가족과 측근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 똑바로 수사해야겠죠. 이제는요. 막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2019년 6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코바나 컨텐츠 야수파 걸작전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협찬사가 4곳밖에 없었어요. 4곳밖에 없었는데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되자마자 갑자기 협찬사가 1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우회 뇌물 아니에요? 우회 상장, 우회 뇌물. 근데 검찰은 5개월째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수사팀이 일부 협찬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죠.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 협찬사들이. 그 협찬사였던 GX 칼텍스는 대기 오염 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협찬사의 유명 게임업체 대표는 개인 비리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행사를 주최한 언론사에 협찬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수사팀은 협찬 금액이 언론사를 거쳐
코바나 컨텐츠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걸 출연 MBC가 취재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우회 협찬으로 포장한 거죠. 우리나라 최고의 특수통 출신인 누굽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런 방법을 알았을까요? 난 설마요.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협찬받으면 돼 라고 와이프한테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근데 우리가 좀 반성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임명일 당시에 박근혜 수사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띄워준 면이 있어요. 저도 너무 믿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대가성이 입증되는 협찬금 규모도 파악을 했대요. 검찰은요. 협찬이 그런 전시회 기업들이요. 왜 협찬합니까? 갑자기 나 그게 생각난다. 옛날 박근혜 시절에 최순실의 말, 정유라 양의 말 그거 지원 있잖아요. 어떻게 이재용이가 말을 협찬할 걸 지원할 것을 알았는가? 그래가지고 이재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재용이요 지금 구속돼가지고요 재판받고 대법원에 다 선고받아서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 윤석열 총장의 가족의 비리 수는 어마무시합니다. 몇천억대의 낙골당에 관한 이권에 대한 범죄도 있고요. 의혹도 있고요. 의혹입니다. 범죄가 아니라 의혹도 있고, 또 뭐냐면 300억대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를 했어요. 이 정도면은 우리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표창장 위조에 따른 정확한 증거도 없는데 징역 4년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잔고 증명서이 300억 정도니까 그 가족들은 나중에 되면은요 몇 년 받아야 돼요? 무기징역인가요? 이 정도 규모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징역 몇 년 받았습니까? 최소한 윤석열 총장의 가족들은요 10년 이상의 형을 살아야 돼요. 그것도 살아있는 권력인 검찰총장의 가족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묵살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되게 했을까요? 계속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재임하는 동안에 윤석열 부인에 대한 수사는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눈치가 보여서요 수사가 제대로 안 됐죠. 우리 윤석열 가족들 수사 철저히 하셔가지고요 지금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윤석열 총장의 민낯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서 지금 가시는데 아마 가시발 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쭉 가시는 거 보시고요. 정치 입문하신 건 일단 축하드리고 가족 수사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그렇게 진짜 의외로 그렇게 받았다면은 모든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윤석열 전 총장이 저는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 수사 이게 검찰에서 수사가 어려우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면 되고요. 요즘엔 그렇다. 이 국민의힘이 공수처에 인사 추천위원을 왜 추천을 안 하는지 알겠습니다. 이게 터지면 추천위원으로 인사권이 다 되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공수처에 있는 수사관들이나 검사들 엄청 바쁠 것 같습니다. 이번 이야기